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역인재 채용에 예외 조항을 적용해 지역의 몫을 줄였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KBS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경남 혁신도시의 다른 이전 공공기관도 들여다봤더니 LH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예외 조항 채용을 늘려서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높였지만 실제 지역 채용은 줄어든 겁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주택관리공단 채용 규모는 모두 1,200여 명. 이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26명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 채용률을 지킨 결과라는 점입니다. 진주에 있는 본사와 경남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국 11개 지사에서의 채용은 의무 채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사에서 채용하거나 경남지사에서 채용을 하는데 5명을 넘어갈 때 이미 대상자로 들어가거든요. 경남지사가 제일 규모가 작기도 하고. 지역인재 채용률은 전체 채용 인원이 아니라 각종 예외 조항 적용 인원을 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한 해 채용 규모가 100명이라고 할 때 예외로 50명을 뽑으면 나머지 절반이 의무 채용 대상 기준이 되기 때문에 15명만 뽑아도 30% 달성이 가능한 겁니다. 분야별 모집 인원이 5명 이하이거나 석사 이상의 연구직렬, 본사 외 지사 채용이 예외 대상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도 2020년 전체 채용 인원 88명 가운데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 인원은 불과 10명. 이때 지역인재로 3명밖에 뽑지 않았지만 채용률 30%가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LH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높아진 지역인재 채용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공표하고 있지만 예외 적용 인원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2018년 전체 채용 인원 400여 명 가운데 예외 적용 인원은 54명, 전체의 13%였는데 그 비중이 해마다 늘어 2020년에는 35%까지 늘어났습니다. 채용률 산정 기준이 되는 의무 채용 대상 인원 비중 자체를 점차 줄인 겁니다. 국방기술품질원도 2020년 전체 채용 인원에서 예외 적용 비중이 18%였지만 올해는 57%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지역인재 채용률 30%의 취지를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형 방법을 통해서라도 결국 미래에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채용 기법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외 조항을 둬 기관에 채용 재량권을 준 것이지만 악용 사례가 없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KBS의 재산검증연속기회 계속해서 이승화 산청군수입니다. 부인 명의를 포함해 이 군수가 소유한 25개 농지를 꼼꼼히 들여다봤더니 절반이 넘는 15곳이 지리산 계곡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 필지들의 현장을 일일이 확인해 봤는데요. 농사를 지은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심층기획팀 윤경재 기자입니다. 산청군 내원 계곡 상류입니다. 계곡 골짜기를 따라 별장과 펜션이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왼쪽에는 계곡이 흐르고 오른쪽에는 도로와 접해 계곡 휴양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 사이 아무 건물도 짓지 않아 오히려 눈에 띄는 땅이 있습니다. 1970제곱미터 규모 이승화 산청군수의 농지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이 군수가 1996년 사들여 5차례 분할과 합병을 거쳤습니다. 찾아가 봤습니다. 땅 바로 앞까지 도로가 나 있습니다. 필지는 평평한 사각형의 맨땅 나대지입니다. 농지지만 농사지은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풀과 쓰레기, 자갈과 모래만 쌓여 있습니다. 산청군 지막계곡, 도로와 계곡을 접한 농지 2필지가 있습니다. 내원 계곡의 땅과 입지가 비슷합니다. 각 357, 139제곱미터 규모, 역시 이 군수의 농지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도로 양옆이 이승화 산청군수의 농지입니다. 도로 옆이어서 접근성이 좋은데 자풀만 우거질 뿐 농사 지은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군수는 지막계곡에 농지 7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일부 약재나무를 심어놨을 뿐 농사는 짓지 않고 있습니다. 농사 짓습니까?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세요? 산청군의 또 다른 계곡 명소 오봉계곡에도 이 군수의 농지가 있습니다.
4,899제곱미터 크기의 전답 2필지입니다. 역시 양옆으로 계곡 도로와 맞닿아 있지만 정작 농지에는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잡풀과 잡목이 무성합니다. 작용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엄청나고 심어. 좀 얇나요, 얇죠. 한국 넘어서. 그럼 농사 진다고 할 수 없네요. 약이지, 지금. 이군수가 부인 명의를 포함해 지리산 자락 계곡 3곳에 가지고 있는 농지는 모두 15곳. 일부 필지에 약재나무가 심겨 있을 뿐 대부분 농사지은 흔적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농지법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겁니다. 아무 행위 없이 농지를 방치하는 것도 농지법 위반입니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농지법의 잣대는 더욱 엄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지 전용과 농업구역 변경에 대한 권한을 쥐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용도 변경도 가능하고 지능구역 밖을 푸는 것도 특정 면적에 따라서 기초지자체 단체장의 권한이기도 하거든요. 이해충돌의 여지도 있고 나중에 이해충돌의 여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죠. 이군수는 계곡당과 거리가 멀어 농사짓지 못하고 있다며 농지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또 계곡에 농지가 많은 이유는 건설업을 할 당시 공사대금 대신 받은 땅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멀리 있는 데는 사실 못 원하는 게지. 건설을 할 때 내가 그 하도급을 받으려면은 그 사실 이 땅을 살아도 근데 그래갖고 오봉 땅 상기고 계곡 있는 거는 2개 다 그래야 상기입니다. 이군수는 계곡 땅을 투자 용도로 묵혀두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쾌청한 가을 하늘 볼 수 있나 했더니 연일 비가 내립니다.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은 서서히 동쪽으로 이동하며 현재는 남해안에 시간당 10mm 내외의 비를 뿌리고 있고요. 내륙으로는 약하게 내리고 있는 정도인데요. 앞으로 우리 경남 지역으로는 총 10에서 60mm의 비가 예보돼 있고 특히나 오늘 아침까지 남해안으로는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천둥과 번개, 돌풍도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압에 의한 비구름대가 거치며 비는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잦아들 텐데요. 경남 서부와 중부는 오후까지, 경남 동부는 밤까지 이어지다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오늘 동부 지역 22도 안팎으로 출발하며 선선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고성이 28도, 그 밖의 지역은 26에서 27도 선이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21도 내외가 되겠고 낮에는 하동이 29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26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며 바다 날씨도 좋지 못합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기도 하겠고 특히나 오늘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해지고 물결도 점점 높게 일겠습니다. 육상과 해상 안전에 모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강하게 발달한 제11호 태풍의 앞자리에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며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남해안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음 주까지도 비는 이어질 텐데요.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어제 저녁 6시를 기해 남해군 연안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남해군 해안을 조사한 결과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밀리리터당 최대 290개체 확인됐습니다. 해수부는 적조 발생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초동 방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양식장의 사육 밀도 조절과 액화산소 준비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경남의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생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어제 발표한 올해 교육 기본 통계를 보면 경남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은 41만 2천여 명으로 1년 새 5,900여 명, 1.4%가 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학생만 0.5% 늘었고 유치원생은 6.1%인 2,900여 명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경남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고 있지만 음식 배달 활성화 등으로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는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